자, 오늘 명운복 TV 그 해운대 군함로 쪽에 힐스테이츠 생활형 숙박시설 용도 변경 컨설팅 이 검토 의견이 나와갖고 요거 한번 촬영해 보겠습니다. 그 25년 2월 17일 날 25년 2월 17일 날 이렇게 그 해운대 구청에다가 컨설팅 의뢰를 했고요. 그 결과가 나와갖고 지금 촬영하는 겁니다. 보면은 그 해운대 주관하는 부서가 해운대구청 건축과에서 담당하고, 그 다음에 잠시만요, 이렇게 요 어떤 법령이나 뭐 주차장 관련사항, 교통영향평가, 소방 관련사항, 숙박업 신고 안내사항 그런 거를 정리해갖고 해주셨더라고요. 하여튼 그 건축 법령 사항에 보면은 제가 썸머리 해놓은 건데, 그 보일러 설치 기준, 그 외벽 설비 설치 기준 및 방법 안전, 복도 너비 기준, 복도 폭이 얘기하시는 거죠. 그 다음에 배연창 설치 의무, 그 다음에 요거에 대한 계략적인 공사비, 그 다음에 주차장 관련해 갖고는 총 주차 대수, 그 다음에 부설 주차장 인근 설치 가능 규모 및 범위, 그 다음에 주차장 설치 의무 면제 조건, 그 다음에 교통영향 평가나 소방 관련 시설, 숙박업 신고 안내사 이렇게 해놨더라고요. 요게 요 해운대역에서 지하철역에서 요까지 요 군함로입니다. 군함로 기준해 갖고 여기 요 부지가 그 우동 544-6번지인데, 여기에 그 힐스테이츠가 이렇게 있습니다. 그 다음에 힐스테이츠하고 뭐 비슷한 게 옆에 동원에서 오션 헤리티지 요것도 있습니다. 규모가 비슷해요. 뭐 백사장까지 뭐 한 3, 4분, 요것도 뭐 3, 4분 걸리겠죠. 그 다음에 요 빌리브 패러그래프도 있긴 있는데, 이건 매정도 리치인가 요 앞에 있어갖고 뷰가 좀 막히더라고요. 물론 뭐 사이 뷰로는 이렇게 보이겠죠. 여기 이게 엘번더스테이, 여기도 생활형 숙박시설이고요. 여기는 뭐 작은 거 기준에가 수익률이 한 9% 정도 나온다더라고요. 그러면 뭐 계략적으로 요 위치는 설명드렸고, 그 다음에 요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. 우선은 저 보일러 설치 기준, 요 보일러 설치 기준에 대해서는 그 힐스테이지 같은 경우는 그 중앙 난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. 그러니까 별도의 뭐 방화 구역 있지 않습니까? 우리 이제 아파트 기준에 갖고, 아파트나 주상복합 같은 경우는 세탁실에 보통 보일러실 있잖아요. 그 저 생활하는 공간하고 그 분리되어 있는 구조죠. 그 분리된 구조에다가 그 보일러, 개별 보일러 같은 걸 설치해야 되는데, 요거 같은 경우 중앙 난방식이니까 그 기준에, 그 오피스텔 기준에 부합하니까 스킵하고요. 그 다음에 외벽 설비 설치 기준 및
방범 안전. 요건 커튼홀 방식입니다. 그 힐스테이츠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그 외벽에 그 유리를 이렇게 커튼홀식으로 해갖고 달아나갖고 그 마감해갖고 그 사람이 뭐 그 올라갈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. 사람이 이를 타고 오르내릴 수 없도록 설계되어야 한다. 그렇게 올라갈 수 있는 구조가 아니죠. 이것도 오케이 되고요. 그 다음에 복도 너비 기준입니다. 너비는 그 오피스텔 같은 1.8m 이상 돼야 되는데 일부 구간에서 폭이 1.6m 정도 나오거든요. 그래갖고 이건 NG인데 그 잠시 법 개정에 보면은 요 의견에 따르면은 요 향후에 뭐 법 개정이 뭐 그 예견돼 있으니까 법 개정 해갖고 완화된 기준에 따르면은 요것도 오케이가 되겠죠. 보통 그 힐스테이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디귿자로 이렇게 돼 있어요. 그 통로 주된 요거는 1.8m 같고 양쪽에 보면은 그 1, 2호 라인 이쪽에 하고 그 다음에 5, 6호 라인 여기 폭이 1.6m로 확인돼가 그 부적합하다고 하는데 요거는 요 기준에 맞춰갖고 그 뭐 이렇게 OP를 전환하는 거 올리면은 그 어차피 뭐 그 복도라는 것이 저 뭐 화재가 발생하거나 안 그러면은 그 재난이 발생했을 때 대피 공간 역할을 하는데 그 대피할 때 사람이 교행이 가능해야 되니까 여러 사람이 대피했을 때 그 교행이 가능해야 되는데 그 교행 가능한 폭이 충족하지 못하니까 그 거기다가 저 뭐 비상 계단이나 한 거라면 엘베 쪽으로 그 사람이 유도할 수 있게 유도등을 조밀하게 달거나 안 그러면은 뭐 그 소방 쪽에서 안내하는 뭐 의견에 따라서 그 충족하게 하게 되면은 요것도 오케이 되겠죠. 그리고 요거에 대해서 잠시만요. 그 다음에 배연창 설치 의무입니다. 그 각 세대 그 배연창 추가 설치해야 되고요. 그 배연창이라는 거는 뭐 그 세대 그 호스 안에 그 화재가 발생 시 그 연기를 바깥으로 품어낼 수 있게 배연 시설을 하는 창이겠죠. 그 같은 경우는 뭐 추가로 설치하면 뭐 되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어려운 부분이 아닌 것 같고. 그리고 요 설계 변경, 뭐 용도 변경 시 동의 사항인데 요거는 한번 읽어보십시오. 그 지금은 뭐 그 전체 100% 동의를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동의 주체는 뭐 시행자가 뭐 해야 된다고 돼 있고 그 다음에 그 25년 2월 6일 날짜로 해갖고 그 완화된 기준에 따르면은 80%로 뭐 발의를 해놨는데 그 아직 뭐 미표결돼 있어갖고 아직 통과는 안 돼 있는데 그거에 대한 관련 뭐 의견인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그리고 요거 1번부터 뭐 4번까지 뭐 그런 거 하고 그 다음에 그거에 따른 그 요 지금 저 계략적인 공사비인데 계략적인 공사비인데 지금 뭐 3억 4,990만 원
요거 나누기 뭐 238호수 정도 하면은 그 뭐 단순 n분의 1로 했을 때 뭐 한 150만 원 정도 호수마다 부담을 해야 되더라고요. 근데 이거는 뭐 저 시공 중이니까 시행사에서 좀 안아야 되는 부분도 있고, 근데 뭐 준공이 나게 되면은 그건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요. 그런데 이거는 단순 n분의 1이니까 만약에 그 전용 면적이 작으신 분은 이 금액이 작아질 수도 있고, 전용 면적이 크신 분은 커질 수도 있고, 그 다음에 그런 부분이겠죠. 그 다음에 주차장입니다. 주차장. 여기가 힐스테이트인데 주변에 저 뭐고 반경 뭐 400m, 잠시만. 보면은 대체 만약에 주차 대수가 모자랄 경우 해당 건축물 부지로부터 직선거리 200m, 도보거리 400m 이내의 부지를 활용한 주차장 설치가 가능하다. 이 직선거리니까 뭐 반경 200m를 잡으면 200m 안에 요 안에 지가가 엄청 비싸요. 그래서 주차장 마련하기가 굉장히 힘든데 비용이 많이 부담되겠죠. 근데 다행히 힐스테이지 같은 경우는 주차 면수가 이 어떤 그 총 기준이 오피스텔을 전할 때 기준이 312대인데 그 여기 제 팜플렛이 있는데 여기 보면은 주차 대수가 312대예요. 그러니까 한 대 부족합니다. 한 대 부족한데 요거 같은 경우는 뭐 그 요런 주차장을 뭐 시공 유연성으로 해갖고 그 큰 주차장을 뭐 저 소형차 될 수 있게 뭐 한 구해 가거나 안 그러면은 하여튼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. 뭐 어차피 그 주변에 유휴 부지 같은 게 있으면 거기다가 한 면을 더 그 소형 주차로 그려도 되는 거고, 그리고 하여튼 전용 세대에 따라서는 이렇게 되고요. 요거는 그 찾아보니까 정확하게 그 계산을 해놨더라고요 보니까. 그리고 근생이 36대 배치되어 있는데 그 여기 같은 경우는 서울에 같은 경우는 수도권 쪽에는 그 부설 주차 제한 지역이 많더라고요. 제한 지역 같은 경우는 주차를 그쪽에 못하도록 주차 대수가 좀 작은데 여기 같은 경우는 주차 대수가 크더라고요. 그래갖고 130회배인가 그게마다 한 대씩 설치돼야 되는데 그 제한 지역 같은 경우 230회배마다 한 대씩 설치돼야 되는 것 같고, 근데 그 부산 같은 경우는 그 제한 지역이 부설주차장 제한 지역이 남포동 쪽 있지 않습니까? 중구 쪽에 거기만 해고 요 해운대 같은 경우는 제한 지역이 아니더라고요. 그래갖고 그렇고 주차장은 뭐 크게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. 한 대 차이니까 그거는 뭐 인근 설치 안 하고 뭐 유연성 있게 하면 될 것 같고, 보통은
이 주차장 다른 생수 같은 경우는 주차장 때문에 고민이 많을 건데 요거는 해당 안 되는 것 같습니다. 그래갖고 이렇게 오케이 되고 요거는 뭐 2번 3번은 스킵하면 되고 그 다음에 교통 영향 평가 관련사 이렇게 돼 있습니다. 근데 이게 좀 약간 이해가 안 가는 게 최초 심의 내용으로 해갖고는 45633.29 해배로 돼 있는데 그 지금 여기 보면은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팜플렛에는 보면은 용도 변경으로 돼 있어요. 용도 변경돼 있는 걸로. 그 기준 전체 연면적이 45.176.45로 돼 있습니다. 그 용도 변경 이거는 뭐 제가 자세한 수치는 알 수 없는데 하여튼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. 이거는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소방시설 관련 사항 해운대 소방서 예방안전과에서 의견을 받아갖고 여기다 코멘트를 한 것 같고요. 용도 변경 시 내부 구조의 구획이 달라지게 되며 이로 인해 소방시설 증설이나 신설이 필요한 경우 발생할 수 있습니다. 뭐 소화기 배치를 좀 강화하거나 안 그러면은 비상 안내하는 그 시설이나 안 그러면은 야광띠 같은 거 그런 거를 좀 조밀하게 하거나 그렇게 갖고 하면 될 것 같고 요거는 뭐 소방사하고 협의해 갖고 하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요 숙박업 신고 안내 사항인데 우선은 뭐 지금 생활형 숙박시설로 되어 있으니까 힐스테이트 센트럴 경우는 숙박업으로 영업신고해야 된다는 얘기고 이렇습니다. 이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는 해운대구청에서 멘트한 거고요. 지금 여기 사업 시행사 측에서 얘기하는 거는 중국 임박한 시점에서 오피스텔로 변경하기는 어렵다. 뭐 시종일관 이렇게 주장하고 있더라고요. 그리고 왜 어렵냐면은 뭐 어차피 자기들 이익을 위해서 뭐 그러는 것 같아요 보니까. 어차피 지금 시공 중에 공사를 중지하고 하게 되면은 아까 추가로 되는 비용 있지 않습니까? 그거를 수분양자가 비용을 부담해야 될지 안 그러면은 뭐 시행사가 부담해야 될지 뭐 그 의견도 갈리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여기 같은 경우는 생활 숙박 시설로 원하는 사람도 있고 오피스텔로 전환하는 걸 원하는 사람도 있고 그 의견도 뭐 분분한 것 같고요. 근데 오피스텔로 전환하는 고자 하는 사람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꽤 많아요. 85실, 105실 이상 되는 것 같은데 그렇죠. 시행사에서 어떤 수분양자들 정보를 좀 주거나 정보는 뭐 개인 정보라서 못 준다고 하는데 못 주게 되면은 시행사에서 수분양자들한테 안내는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. 오피스텔로 전환하는 이슈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래갖고 전체 의견을 오피스텔로 전환할지 안 그러면은 생활형 숙박시설로도 계속 영위하고 싶은지
그 의견을 받아갖고 그 합의돼야 되는데 합의 지금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. 어쩜 그 각 수분양재단한테 그 정보 안내가 안 되니까. 그리고 뭐 생활형 숙박시설로 하게 되면은 뭐 대출이 안 나온다는 얘기도 있는데 대출이 뭐 50% 이하로 뭐 안 나온다는 얘기인데 그거는 아닌 것 같고요. 그 대출은 뭐 시행사에서 하는 얘기가 뭐 LTV 기준에 그 60에서 한 70% 되고 물론 처음에는 뭐 한 80 이상 그 분양 당시에는 80 이상 나와 있었겠지만 지금은 뭐 그 생활형 숙박시설 자체가 그 위험 자산으로 바뀌어갖고 이러는데 이것도 뭐 1금융권에서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고 2금융권에서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그 시행사에서는 8월 한 말 정도에서 어차피 저 시행사 입장에서는 그 준공이 되면은 잔금을 치러야 되는데 그 잔금을 치를 때 뭐 대출을 받아 뭐 물론 자기 돈 갖고 치르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 다 대출을 받아서 치러야 되는데 그 대출 받을 때 연계를 해줘야 되겠죠. 그래야 어차피 자기들도 그 잔금이 다 들어와서 그 금융적인 부담을 덜 수가 있으니까. 그렇고 그 다음에 그 시행사에서도 어찌 보면 약간 잘못 판단하고 있다는 게 만약에 오피스텔로 전환하게 되면은 그 대출이 어느 정도 되니까 실행이 되니까 그 실행되고 또 실거주도 가능하니까 그 대출을 받아갖고 그 실거주 하고자 하는 사람도 많을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은 잔금이 그 적정 그 준공 시점에서 잔금이 들어오겠죠. 근데 만약에 그 요 위험 자산으로 계속 이렇게 그 OPP 전환 없이 변경 없이 갔을 경우 그 잔금 치를 수 있는 여력이 되는 분이 어느 정도 되는지 물론 뭐 잔금 치를 수 있는 여력이 되는 사람이 많을 수도 있겠지만 그 만약에 잔금을 못 치를 경우 그러면은 그 시행사 입장에서는 준공일에 그 잔금이 못 들어온다 하면은 그 자기들도 금융 이자를 계속 부담해야 되고 어쩐 그 재정적인 압박이 되겠죠. 만약에 OP로 전환됐을 때는 뭐 잔금이 많이 들어오는데 그 생수구로 계속 가져갔을 때는 그 잔금이 안 들어오니까 재정적인 압박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는 대명에서 그 운영을 하게 되는데 향후에 만약에 그 235실, 238실인가 238실 전부 다가 뭐 생활의 숙박시설로 원하지 않고 뭐 버팅긴다 하면은 그 최소한도 205실 넘어야 이 운영이 원활하게 될 건데 만약에 그 숫자가 그 저 OP로 전환하는 세력이 좀 더 많아져 갖고 그 숫자가 굉장히 뭐 예를 들어 갖고 뭐 100호실 밑으로 떨어진다 하면은 그 같은 경우는 그 대명에서 포기할 수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엔 그렇게 된다면 더 악화될 수 있겠죠. 그 대명을 믿고 어차피 뭐 대명은 저 뭐고 여러 그 위치에 뭐 리조트도 많고 하니까 어찌 집객 능력이 좀 뛰어날 건데 이 집객이 안 된다 보면은 그 수익률이 안 나오니까 요 빌리브 요 패러그래프는 그 제 지인이 하나 갖고 있는데 그 운영사가 2개라고 하는데 또 시행사 이쪽에 힐스테이지 시행사 쪽에서 운영사가 3개라고 하더라고요. 요 같은 경우는 제 지인은 수익률이 좀 나오는가 봐요. 어차피 이거 작은 평수는 수익률이 좀 나오니까 요거는 그분은 뭐 1년 반 정도 전에 얘기니까 수익이 좀 나오고 그 다음에 일본 여기도 뭐 수익률이 뭐 9% 정도 나온다는 얘기도 있고 근데 요 시행사에서 요 뭐 요거는 한 수익률을 5% 정도 얘기하는 것 같더라고요. 그 뭐 오피셜은 아닌데 하여튼 뭐
5% 정도 얘기하는 것 같아요. 5%할 것 같으면은 그 이자 따먹기 자체도 안 되고 그냥 그 대출 이자 내는 형국인데 그 생활형 숙박시설로 해야 되는 의미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. 그래도 뭐 저 수익률이 한 7%나 아마 8% 이상 돼야 뭐 한 2, 3% 많게는 4, 5% 이자 따먹기라도 가능한 상황인데 그래야 뭐 저 운영 수익이 그 수분양자 입장에서는 나을 건데 그 지금 같은 경우는 뭐 시세 차익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생활형 숙박시설로 하게 되면 참 애매한 상황이죠. 근데 이거 저 만약에 OP로 전환하면은 뭐 다 일단 일장이 있겠지만 요 경동루인 2차가 여기는 뭐 거주하는 주상복합이니까 이런 거 봤을 때 그래도 이 각 호수마다 다 다르겠지만 요거 바다도 보이고 뭐 해운대 1선은 아니지만 그래도 뭐 2선 정도는 되기 때문에 요런 데는 향후에 경동리인 같은 경우 향후에 세이브 존이 들어오면은 요 뷰 바다 뷰는 다 막히거든요. 지금도 요 오션 헤리티지가 지금 안 올라와서 그렇지 여기도 계속 올라오면은 바다 뷰는 다 막힐 거고 지금 요거도 제가 알기로는 요 시행사에서 지금 부지를 뭐 다 헐고 아마 조만간에 뭐 주상복합 같은 거나 올리겠죠. 그리고 요 대림비치 하고 요 주차장 요런 데도 향후에 다 들어올 겁니다. 그러다 보면은 그 요 경동림은 이렇게 뷰는 그렇게 없겠죠. 힐스테이시도 마찬가지입니다. 힐스테이시도 근데 여기 다행인 게 여기 저 도로가 있어요. 이렇게 도로가 있는데 그 힐스테이시 같은 경우는 그 요게 그 허가가 요 하필하는 게 허가가 안 된다더라고요. 어차피 그 제가 알기로는 이 도로를 계속 이용하고 있으면은 그 도로 주변에 그 소유자들한테 동의를 다 받아야 이게 하필이 되고 뭐 근데 이 여기 부지하고 요 부지하고 갖고 매입한 사람들은 요거를 좀 더 넓혀준다고 하면서 요거를 하필하자 하는데 그거는 뭐 해운대구청에서도 공무원들 사이에서도 뭐 해주겠습니까? 자기 어차피 나중에 문제가 되는데 안 해주겠지. 그러니까 요 부지 자체가 못난이에요. 삼각형. 여기도 부지도 요거는 아니거든요. 여기도 부지도 못난이니까 하필하면은 뭐 부지를 좀 예쁘게 해갖고 그 용적률 빼먹기 위해서 높게 지을 수 있는데 부지 못난이 상태에서는 높게 못 짓거든요. 그리고 이런 데는 뭐 아마 계속 유지될 것 같고 요 BMW 매장도 계속 유지될 것 같고 그러다 보면은 이런 데는 뭐 호실마다 다르겠지만 용구뷰가 있겠죠. 그 바다가 보이는. 자, 우선 여기서 촬영을 마치겠습니다.